자,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 갈까 안 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죽여야지 맞을까? 아니면 활성화시키고 성장시켜야 거기에서 뜯어먹을 수 있는 세수 창출이 될까? 자, 싱가포르 통화청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고객 자금 신탁을 보유하는 것을 요구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이거 다 배웠던 겁니다. 요거 기사 보면은 저 정부 세판한 놈 코인 이슈 저놈이 얘기했던 거구나.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뭐를 하라는 거예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커스터디 규제 강화. 자, 홍콩을 예로 들어볼게요. 홍콩이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해서 수많은 기관들, 암호화폐 거래소들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시킵니다. 유치를 시키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 제낀다? 홍콩 애들? 야, 너네 암호화폐 거래소 OKX 너네 들어와. 우리 홍콩에서 하는 대신 너네가 만약에 뭐 1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던가 고객들 예치금을 맡기면 그 자금을 운용하면 그 100억 달러는 우리 홍콩 은행에서 관리할게 우리가 안전하게. 너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들고 튈 수도 있는데. 싱가포르 통화청이 암호화폐 거래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싱가포르 사고 싶어? 너네 자금들 너네 예를 들어서 OKX 너네 싱가포르 있잖아. 고객 자금들 우리가 맡길 수 있게끔 할게. 아니면 우리가 라이센스를 내준 얘네 기관들이 맡기게 해줘. 아니면 너네 영업 못해 싱가포르에서. 자, 그러면 싱가포르 정부나 아니면은 뭐 홍콩 정부나 이런 애들 이렇게 하면서 돈을 어떻게 벌까? 자, 내가 암호화폐 거래소야. 홍콩에서 영업을 한대. 그럼 내가 100억 달러 자산을 고객 예치금부터 다 고객 자금들까지 다 해서 100억 달러를 홍콩에 있는 은행에 맡겨. 그럼 홍콩 은행이 100억 달러를 갖고 돈놀이 하는 겁니다. 대출도 해주고 기업들 너네 만약 VC 스타트업이야? 너네 투자할게. 투자도 해주고 이자 받고 100억 달러로 돈을 굴린다는 겁니다. 항상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 100억 달러 갖고 수많은 외환 자금들이 어떻게 돼요? 돈맥 경화가 뻥 뚫리는 거죠. 홍콩. 싱가포르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암호화폐 허브입니다. 우리나라로 오세요. 하는 이유가 다 뭘까? 돈놀이 할 겁니다. 연일 적자였던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을 하고 지금 뒤집어지는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판매 대금들, 쿠팡에서 판매자들 판매 대금들을 처음에는 15일, 30일 동안 지고 있었죠. 정산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지고 있으면서 이자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게 이자 놀이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쿠팡이 지금 큰 겁니다. 초기에 배민도 그랬고 배달의 민족도 돈놀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 암호화폐 오세요, 우리나라로 오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 고객 자금 신탁 보유 요구한다는 거. 자,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 갈까 안 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죽여야지 맞을까? 아니면 활성화시키고 성장시켜야 거기에서 뜯어먹을 수 있는 세수 창출이 될까? 당연히 후자죠. 세수 창출이 되지. 무조건 갈 수밖에 없지. 자,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준비기간 1년, 소요자금 168억 원, 규제 충족업체 10곳 이내. 자, 6월 1일 홍콩의 비트코인 시장 개방이 되면 중국계 자본이 밀려와서 비트코인이 폭등한다. 지금 싹 들어갔죠. 그래서 홍콩 코인 이슈 뭐라 그랬죠? 개인들한테 암호화폐를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아직도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 다 기관들. 물론 홍콩에서 적격 투자가들 일정 금액 이상 이런 개인 투자가들은 아직 지금도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개미들은 아직 투자를 못 해요. 근데 그 투자를 받을 수 있게끔 판매하는 이런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가 준비 기간만 1년. 소요자금 168억 원. 그럼 코인이슈님, 지금 홍콩이 외환자금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수익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러가지고 빨리 이렇게 한 건데, 얘네 왜 준비 기간을 이렇게 오래 뒀나요? 1년이나 걸리나요? 외환자금이 이렇게 필요한데? 왜 그럴까? 정답은 최근에 있습니다. 정답은. 홍콩이 이렇게 신중해진 이유가 뭘까? 최근에 블랙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될 것 같아서 승인이 이제 앞으로 될 거니까 제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중국으로 자본들이 지금 이탈할 것 같으니까 다시 리턴하기 위해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요청서를 딱 제출했다. 이 역할이 클까? 우리 배웠었죠. 중국으로 가는 자금을 다시 유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홍콩이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을 해서 딱 뭐 암호화폐 거래소가 됐던 기관들이 됐던 이제부터 막 성황리에 시작을 해. 근데 미국에서 규제를 터트리고 미국에서 안 그래도 막 자금 이탈되는 것들을 막고 우리도 현물 뭐 한다 그러면 홍콩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들 어떻게 될까? 반응이 오픈하자마자 시큰둥하겠죠. 시큰둥할 겁니다. 그럼 열심히 준비해놨던 외환자금 수요가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들어오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홍콩은 중국이에요. 일단 국가보안법이 딱 되고 이후부터는 뭐 되기 이전부터도 굉장히 영향력이 짙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예 그냥 중국입니다. 작은 중국이에요. 근데 전 세계 VC들, 미국에 있는 이런 기관들, 얘네들이 홍콩에 와서 3년, 5년, 7년, 10년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여태껏 시진핑 정부의 그런 업적들, 행보들을 봐왔는데 얘네가 언제든지 중국 정부 뭐 언제든지 라이센스부터 해가지고 막고 우리 영업 못하게끔 외환자금 빵빵하면 언제든지 다시 좀 내줄 수 있는 2021년도에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됐죠? 암호화폐 거래소들 다 퇴출당했죠. 채굴장도 다 퇴출당했습니다. 다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홍콩에서 손쉽게 어떻게 해요? 암호화폐 시장이나 VC들이 다시 들어오기는 굉장히 생각이 많겠죠. 들어와도 평생이다 라고는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괜히 어중간하게 막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 이 VC들 다 받았는데 미국에서 딱 라이센스며 뭐며 규제며 자금줄을 딱 막아버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서둘러서 준비 오픈을 서둘러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 최대한 라이센스라던가 시간을 끌 수 있는 것들 보고 미국 눈치를 보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를 보고 나서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해서 제대로 가는 게 중국한테는 최선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이슈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얘네 중국으로 가는 것 좀 자금 리턴 시키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다. 그거랑 이거 퍼즐 맞추시면 됩니다. 얘네들 지연된 거 이미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뭐 달러는 망하고 위안화가 그 달러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그 나라의 시장, 통화, 마켓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국 인구가 인도 다음으로 제일 많고 지네 내수시장도 많고 마켓도 막 크고 이러니까 기축통화가 된대. 경제 공부 1도 뭐 안 하신 분들이야.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축통화가 통화, 화폐 이퀄 믿음 신뢰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날고 기어봤자 위안화가 될 수 있을까? 기축통화? 믿을 수 있을까? 중국이란 나라를?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전 세계인들이 중국 위안화를 갖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쓸 수 있으려면 중국도 미국처럼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바뀌어야겠지.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체제에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지금 체제에서는. 자, 비트코인 채굴자들, 거래소로 보내는 비트코인의 양이 증가하고 이익을 실현하지 않는 비트코인 홀더 등. 자, 보시면 지금 채굴장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채굴장 시그널을 봤을 때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거래소로 보내는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해요. 걔네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굴장 시그널이라는 말씀을 한번 예전에 드렸었죠. 근데 지금은 아직도 채굴장 애들이 이렇게 쭉 던지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보다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전기세, 운영비, 월세, 인건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기다려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AI가 만들어낸 가짜뉴스. 미국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사임설. 지금 게리 겐슬러가 사임할 거다. 사임설이 터졌는데, 일단은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오피셜이 아니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블랙록이 누가 레리 핑크가 뭐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찌라시다. 게리 겐슬러가 그 알트코인을 치고 유동성 증권으로 그 증권형 토큰 분류해서 우리 코인 시장을 공격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이해되셨죠? 왜? 싹 다 갈아야 거기에 있는 도미가 어디로 움직여요? 수많은 기관들이 사놓은 비트랑 이더로 움직이니까. 그래야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자, SEC 최근 제출한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 서류 제출이 미흡하다 지적. 요 기사 딱 터지고 비트코인 캐시 마이너스 10% 갔죠. 그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야, 비트코인 캐시가 현물 ETF 될 것도 아닌데 작업 증명 방식이라 그래서. 근데 그것도 좀 너무 끼워 맞춘 것 같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자, 리플랩스 메타코 인수, 시티그룹 메타코와의 협력 관계 재검토. 그래서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빵빵한 거, 그게 아주 크게 작용을 합니다.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기시다 총리 7월 도쿄 웹엑스 컨퍼런스 기조 연설, 일본 웹3, 웹2 가교될까? 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웹3, 웹X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한대. 한 나라의 수장이 웹3, 웹2 요거 그 행사, 그냥 포럼인데 여기서 기조 연설을 한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 일본이 진짜 웹2, 웹3 진심이구나. 기존에 미국이 웹2, 유튜브, 구글, 아프리카 팀 아니, 죄송합니다. 유튜브, 구글, 메타, 인스타그램, 왓츠앱, 그리고 또 뭐 있어 또? 뒤집어지게 넷플릭스, 웹2는 그냥 미국이 싹 다 먹었어. 거기서 파생적인 소비며, 수익 창출이며, 뒤집어지는 것도 이런 것들. 너무너무 부럽죠. 그래서 미국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 일본이 좀 웹3 시장에 선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일본은 실제로 지금 디지털 통화청이 있습니다. NFT 지부가 있고, 따로 웹3 이런 관련된 지부가 있고,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없어진다? 안 간다? 비트코인은 도박이고 변동성이 심하고 비트코인은 아직도 의심을 한다? 의심하는 거 이퀄 뒤떨어지는 거죠. 오늘 발음이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지 않은데 발음이 왜 그럴까? 자, 리플 이달에도 XRP 10억 개 해제, 전부 시장 매물로 나가진 않아. 해명. 지금 10억 개 XRP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코인이슈가 작년에 알트코인 위험합니다, 올해는 알트코인 좀 가격 많이 빠질 거예요 라고 1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의 락업 해제 물량들이 시장에 많이 나온다. 일정들이 많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슈가 요거 위험합니다 말씀드렸는데, 리플도 10억 개가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전부 시장 매물로 나가지는 않아. 그럼 어디로 나가? 어디로 나갈까? 궁금합니다. 어디로 나갈지. OTC로 갈지 어디로 모르겠네. 자, 미국 옐런 재무장관 중국에 간다. 6월 9일 공식 일정 확인.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사부작되는 요런 외교 정책, 뒤에서는 씩 칼을 들고서 앞에서는 악수를 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 월가 미국 경기 침체 진입, 올해 말 아닌 내년 초. 내년 초에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를 진입을 예상을 합니다. 작년에는 올해 상반기에 경기 침체 진입할 거다. 늦어도 여름에 라고 했었는데 지금 미뤄졌죠. 근데 코인이슈는 이미 미국은 얕은, 정말 얕은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 이미 라는 말씀 드립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